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 방송 올쇼TV 김인순입니다. 모든 보안 솔루션은 99.99% 탐지와 방어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사이버 사고는 언제나 탐색하지 못한 0.01%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그럼 100%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 올쇼TV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100%의 보안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맨로 시큐리티 코리아의 김성래 지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맨로 시큐리티 한국 지사장 김성래입니다. 맨로 시큐리티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글로벌 보안 회사로 한국에는 2019년 3월부터 진출해서 20여 개의 파트너사를 통해서 국내 고객들에게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IT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김인순 부장님이 진행하는 올쇼TV 세미나에 출연하게 돼서 영광스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는 50분 동안 이어지고요. 10분간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질문도 올려주시고요.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좋은 질문하고 설문해 주신 분들께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인터넷 격리라는 새로운 컨셉으로 100% 보안에 도전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장님, 사이버 보안의 위협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 요즘 해커들 어떤 경로를 통해서 공격을 하고 있나요? 네, 작년에 그 가트너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네. 해커들은 말웨어를 내부에 유입시키기 위해서 거의 웹과 이메일을 통해서 유입시킨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네. 약 한 98.8% 이상이 웹과 이메일을 통해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뭐 웹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러면 이렇게 정상적인 웹사이트였다가 갑자기 악성으로 변하는 이런 사례들도 많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보안팀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런 사이트가 정상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사용자들로부터 접근을 허용하고 있는 사이트들이 있는데요. 어느 순간에 해커가 이 정상적으로 서비스되는 웹사이트를 공격을 해서 이 사이트에서 어떤 악성 코드를 배포하는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안팀에서 이 실시간에 그 사이트가 악성으로 변한 것을 탐지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다 그러면 방어가 가능하지만 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갑자기 사실 변하잖아요. 네. 정상적이었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근데 기업의 많은 보안 담당자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을 쓰면서 어쨌든 이런 급증하는 사이버 공격 막으려고 애쓰고 있었는데 어떤 보안 전략을 취해 왔었나요? 그 현재 보안 전략을 살펴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사실 저희 기업들의 보안 팀에서 다양한 어떤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들을 운영하고 있죠. 안티스팸 게이트웨이라든지 샌드박스 기반의 어떤 시그니처 리스의 탐지 기법들, 또 차세대 방화벽, 또 액세스를 관리하는 어떤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 다양한 이제 보안 솔루션들을 구축해서 탐지하고 방어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저희는 외부로 해커로부터 공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저기에 거론된 솔루션만 해도 11개 정도 되고요. 저기 이제 네트워크 쪽에 주로 있다 보니까 엔드포인트 쪽은 약간 빠진데 한 20개가 넘는 솔루션들을 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도 네네. 여전히 방어가 쉽지 않은 네. 그런 상황인데요. 그럼 멜로가 제시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네, 맨노는 사실 언제나 사용자가 인터넷이나 웹을 쓰면서도 안전하게 사용자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둡니다. 네. 이 기술적인 기반을 이제 아이솔레이션, 격리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걸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 사용자 단말에서 진행하는 운영하는 브라우저 역할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브라우저는 그 웹사이트에 접근해서 웹 컨텐츠를 갖고 오는 패치, 그 다음에 그 컨텐츠에서 갖고 있는 어떤 실행 가능한 액티브 컨텐츠를 실행하는 execute, 그 다음에 사용자한테 결국 보여줘야 될 결과 화면을 보여주는 렌더링, 이 세 가지 과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용자 단말의 브라우저라는 게 우리가 지금 많이 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던가 크롬이라던가 파이어폭스라던가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자의 브라우저에서 이 세 가지 과정이 실행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과정 중에서 execute 과정에서 어떤 악성 코드의 감염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맨노는 이 fetch, execute 과정을 클라우드나 온프라미스의 또 다른 어떤 격리된 공간에서 수행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어떤 웹사이트를 접근했을 때 데이터를 갖고 오는 fetch, 그 데이터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실행 가능한 컨텐츠 이런 것들이 여기서 실행이 된다는 거죠. 네. 격리된 공간에서 실행되다 보니까 이 악성 코드나 어떤 랜섬웨어나 이런 것들이 이 공간에서 실행이 되고요. 결국 사용자는 결과적으로 봐야 되는 그 화면의 결과물들을 사용자 브라우저에 보내서 사용자 PC에 있는 브라우저에서는 렌더링만 수행한다는 것이죠. 네, 사용자 브라우저에서는 그러면 기존에 뭔가 들어오는 거는 전혀 뭐 영향을 끼치지 네.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인터넷을 접근하던 그 상황을 살펴보면 왼쪽 같이 사용자 브라우저에서 fetch, execute, 렌더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취약한 과정이 저 fetch, execute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세 개의 단계가 다 진행이 됐었고요. 네. 네. 그 맨노에 아이솔레이션을 적용하게 되면 격리된 환경에서 fetch, execute 과정이 실행이 되고 사용자 PC에서는 렌더링 과정만 수행이 됩니다. 이 렌더링 과정은 일반적인 그 네이티브 브라우저, 아까 말씀하신 인터넷 익스플로러 또는 크롬, 사파리 이와 같은 그 네이티브 브라우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추가적인 소프트웨어나 에이전트나 이런 걸 깔 필요 없이 기존에 사용하던 똑같은 방식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이게 마치 병원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요. 네. 얼마 전에 메르스 이런 것들 이렇게 되게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 실제 이제 생물학적 바이러스가 있을 때도 그런 바이러스가 가진 환자들을 특정한 곳에 격리시켜 놔서 더 이상 퍼져나가지 못하게 했었잖아요. 네. 이 개념이 약간 거기에 적용된 것 같은데요. 네, 네. 쉽게 이제 보시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그 맨노의 웹격리라는 개념도 사용자의 인터넷을 사용자는 인지하지 못하고 쓰고 있지만 악성 코드에 감염될 수 있는 어떤 개연성은 격리된 공간에서 네. 일어난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럼 현재 해커 공격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의 저희 웹과 이메일을 접속하는 저희 보안팀의 네트워크 그 보안 프로세스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현재 웹 구간과 이메일 구간에 다양한 보안 솔루션들을 통해서 인터넷 접속의 위험성을 저희가 방어를 하고 있는데요. 해커가 이 웹과 이메일을 통해서 언제나 새로운 방법들, 좀 어드밴스드된 공격의 패턴들을 가지고 공격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웹 보안 솔루션, 이메일 보안 솔루션들이 방어를 100% 잘하면 너무나 좋겠죠. 네. 하지만 항상 오탐이나 미탐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되고 이 웹에 접속하는 그 사용자들로 하여금 최초의 어떤 누군가 한 명은 피해자가 그렇죠. 있어야 되는 예. 거죠. 네. 이런 최초의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로 현재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용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인터넷 환경과 동일하게 외부 인터넷에 접근을 하지만은 네. 악성 코드에 감염될 수 없는 어떤 망분리와 같은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사실은 맨노 시큐리티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방금 이제 망분리 이런 것들을 언급하시고 이제 격리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사실 이렇게 쓰면 이제 특히 이제 망분리를 만약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금융권에 사용하고 계신데 사용자들의 대부분의 고민은 정말 불편하다. 네, 네. 보안성이 높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불편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맨노의 인터넷 격리 어떻습니까? 사용성이 어떻습니까? 네, 기존의 망분리 솔루션들은 사실 뭐 일단 구축하려면 투자 비용이 많이 엄청나게 들죠. 들죠. 네. 그 다음에 구축을 해놓고 또 사용자들로부터
사용을 하게 되면 사용자들이 굉장히 뭐 시스템이 느리다, 또 복잡한 어떤 프로세스를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불편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네. 하지만 그 맨노의 그 인터넷 아이솔레이션 솔루션을 쓰게 되면 기존에 사용하시던 그 네이티브 브라우저, 그 브라우저를 그대로 쓰시는 거기 때문에 네. 어떠한 그 사용자 입장에서 이 격리 시스템을 쓰기 전과 후에 어떤 차이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편의성은 굉장히 향상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인터넷 격리라는 것의 개념에 대해서 되게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처음 오늘 오쇼TV에서 사실 멜로 시큐리티의 인터넷 격리 솔루션을 처음으로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가에 대한 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데모를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인터넷 격리를 할 수 있는지 실제로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은 웹에 접속하실 때 이렇게 네. 뭐 네이버에 접속했네요. 네, 지금 네이버 북마크, 접속 화면이 나가고 있습니다. 북마크를 이렇게 클릭하셔서 이렇게 네이버에 접속을 하시죠. 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이렇게 이제 서핑을 하시고 네, 또 많이 보죠. 스포츠 뉴스.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쇼핑몰에 연결되는 어떤 그 광고 사이트를 하시고요. 네. 이러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취약한 웹사이트에 접속하게 돼서 악성 코드에 감염되는 네.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네. 맨노의 그 격리 시스템을 통해서 똑같이 네이버에 접근하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왼쪽에 있는 이 웹페이지가 격리 시스템을 통하지 않은 결과 화면이고요. 순수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화면이고요. 네. 네. 오른쪽의 화면이 맨노의 격리 시스템을 통해서 들어온 네이버에 화면. 접속한 화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네요. 예, 네. 사용자 입장에서는 격리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고요. 네, 뭐 그 차이점을 사실 이 소스를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네. 격리를 통하지 않았을 때의 네. 화면의 소스를 보시면 사실 뭐 엄청난 뭐가 그 엄청 많이 있네요. 네. 네, 네, 네. 액티브 콘텐츠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네. 몇 코드 줄이나 되죠? 2,000 라인 정도 2,000 라인 정도. 네, 네. 떨어집니다. 근데 이거는 그 네이버의 홈페이지 첫 화면에 첫 화면만 접속했을 했을 때 예. 저희 PC에 네. 떨어지는 네. 이런 이제 콘텐츠들이 떨어지면서 실행이 되고 실행 과정에서 뭔가 악성 스크립이나 이런 것들이 동작하게 됨으로 인해서 악성 코드에 감염되는 네. 상황들이 생기는 거고요. 오른쪽과 같이 격리 시스템을 통해서 그 네이버 웹화면에 접속했을 때 소스를 보시면 아까랑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볼까요? 네, 총 38라인에 36라인에 그 소스 코드가 떨어졌고요. 네, 아까 2,000 라인이 넘었었는데 네, 이제 굉장히 심플한 어떤 코드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네. 이런 그 저희 브라우저를 쓰실 때 그 템퍼러리 인터넷 폴더라고 하죠. 그쪽에 모든 그 웹 콘텐츠들이 패치되면서 떨어지고 그게 실행이 되는 이런 과정들이 지금 격리를 통해서는 일어나지 않고 네. 결국 사용자 PC에 이런 결국 보여져야 되는 결과 화면만을 렌더링해서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 기존에 인터넷 사용하시던 것과 같이 서핑이 가능하시고 별로 딜레이라고 하나요? 네네 어쨌든 멜로를 거쳐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건 전혀 못 느끼는 것 같은데. 예, 네. 그 어떤 속도는 그 사용자가 사용하시는 그 인터넷 속도, 그 와이파이나 어떤 네. 그거에 좌우되는 거죠. 좌우되는 것이죠. 네. 네. 맨노 시스템 자체에서 어떤 속도가 느려져서 결과가 늦게 뜨는 경우는 뭐 상당히 미세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인지하기에는 힘든 정도인가요? 네. 네, 네. 지금은 뭐 전혀 인지할 수 없는 수준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가 저희가 인터넷에서 어떤 파일을 찾아서 그 파일을 내 PC로 가지고 와서 실행하는 네, 그런 경우 많이 있죠. 네, 그런 경우죠. 그래서 제가 지금 구글에서 어떤 파일을 찾았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시죠. PPT 샘플을 찾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파일을 클릭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PC로 그동안- 파일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동안은 아무 생각 없이 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는데요. 네. 자, 다운로드를 받고 제가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파일이 실행되면서 이제 파워포인트가 실행이 되는 거죠. 네. 그 안에 그러면-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죠. 네. 네. 탐지를 뭐 100% 하면 좋겠지만 네. 탐지 솔루션들이 항상 100% 탐지율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악성 코드에 감염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 이런 것들이 들었을 수 네. 있죠. 네. 제가 똑같이 그 격리 시스템을 통해서 구글에서 파워포인트 샘플 파일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똑같이 격리 시스템을 통해서 찾았고요. 네. 이 파일을 클릭했을 때 격리 시스템에서는 바로 다운로드를 하지 않고 네. 아. 네, 격리 시스템으로 보내는 것이죠. 네, 맨노 시큐리티 격리 시스템으로 네. 들어가서 보여지는 거는 바로 보여지네요. 네, 원본 파일이 파워포인트 파일이지만 실제 내 브라우저에서는 프리뷰를 해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실 수가 있고요. 옵션으로 이 파워포인트 원본 파일의 악성 코드나 어떤 백그라운드 스크립을 다 제거한 그 세이프한 PDF 형식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옵션을 제공합니다. 아, 안전하게 네. 악성의 요소를 다 제거한 이제 PDF 형태의 파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저런 문서 작업 하다 보면요. PDF로 파일이 오면 불편해요. 네, 네. PPT로 꼭 받아야 하고 할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원본 파일 다운로드하는 옵션도 역시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본 파일도 깨끗하게 좀 이렇게 네. 세척해서 나오나요? 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데 네. 격리 시스템은 사실은 원본 파일을 최대한 네, 그 사용자 디바이스에 다운로드 되거나 실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격리 시스템의 가장 그 핵심적인 그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원본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어떤 어떤 뭐죠? 그러니까 백그라운드를 하나 허용해 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아, 네. 하기 때문에 결국 이 원본 파일을 탐지하기 위한 다른 어떤 탐지 메커니즘들을 연결을 해야 됩니다. 네, 뭐 백신이라든지 샌드박스라든지 네. 또 다른 어떤 우리에겐 또 다른 보안 솔루션을 또 하고 많이 쓰고 있으니까 연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어쨌든 원본 파일을 받을 수 있는 통로는 제공을 제공해, 해 주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또 본인은 지셔야 돼요. 그렇죠? 네. 자, 세 번째 시나리오는 저희가 인터넷에서 동영상 같은 걸 요즘 많이 보죠. 많이 보시잖아요. 네. 요즘 검색도 다 유튜브 가서 해요. 네. 네. 뭐 유튜브는 워낙 유명한 사이트고 또 구글에서 보안을 강화하고 있는 굉장히 보안이 잘 되고 있는 동영상 서비스 사이트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네. 영세한 어떤 뭐 회사에서 운영하는 동영상 사이트라든지 또는 어떤 그 교육 콘텐츠를 많이 제공하죠. 네. 그런 사이트라든지 이런 사이트들은 해커가 쉽게 그 정상적으로 서비스하는 웹사이트를 공격해서 그 스트리밍에 악성 코드를 묻혀서 스트리밍 서비스에도 악성 코드를 네네. 붙이는군요. 네.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똑같이 그 격리 시스템을 통해서 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이 일반적으로 저희 격리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보시는 한번 재생해 볼까요? 네. 네. 지금 네. 그냥 거의 끊김없이 바로 네, 나오고 진행이 되고 있네요.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격리 시스템을 통해서 동영상의 그 유튜브 사이트에 접근했을 때 네. 네, 뭐 거의 그냥 똑같이 나오네요. 네. 차이점이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뭐가 격리가 됐었는지 정확하게 네. 모르겠는데요. 네. 하지만 그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렇게 소스 내용의 이 페이지 소스를 보면 어떠한 그 컨텐츠도 떨어지지 않고 화면에 렌더링되는 결과만 보여준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영상을 보다 보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그 토렌트 사이트라고 하죠. 이렇게 파일을 공유하는 이런 사이트 가서 영상을 많이 다운로드 받아요. 그런 때 그 안에 이제 악성 파일들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네. 멜로 시큐리티의 이 인터넷 격리를 이용하면 거기에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때도 그럼 안전할 수 있겠네요. 뭐 원본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는 선에서 네. 스트리밍을 보는 환경에서는 안전하게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 웹 격리에 대한 데모를 보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공격 경로 중에 웹을 통한 것도 많지만 또 이메일을 통한 공격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럼 네. 이메일은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네. 한번 알려주시죠. 네. 이메일을 통해서 이제 해커들이 공격을 할 때 사용자가 이메일을 접근했을 때 다음과 같이 본문에 어떤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사용자가 이 URL을 클릭했을 때 격리 시스템에서 이 URL이 열리는 것이죠. 네. 화면에 보시다시피 그래서 외부의 격리된 브라우저에서 fetch하고 execute를 실행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네. 결국 사용자 브라우저에는 렌더링을 해주는 거죠. 네. 이 과정 속에서 만약에 이 웹사이트가 악성 코드를 배포하고 있는 웹사이트라든지 피싱을 유도하고 있는 웹사이트였었다 하게 된다면 외부의 격리된 브라우저에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 환경에서는 그런 어떤 위협 상황이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웹과 거의 유사한 방법으로 이렇게 이메일도 또 격리가 되고 있네요. 네. 그러면 멜로 시큐리티 도입 효과 네네. 실제로 도입한 곳들이 있죠? 네, 있습니다. 전 세계 뭐 10대 은행 중 하나, 뭐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유명한 은행인데요. 네. 실제로 한 10만 유저의 사용자들이 약 180일 정도 맨노 시큐리티의 웹과 이메일 보안 그 격리 솔루션을 사용한 후 그 사용 효과를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이메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용자들이 1089건의 피싱 링크를 클릭하셨어요. 6개월 동안. 예, 6개월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격리 시스템을 쓰고 계셨기 때문에 피싱 공격으로부터 보호가 되셨고요. 두 번째는 악성 사이트로 나중에 알게 된 사이트를 보니까 약 8,541건의 악성 사이트를 실제로 접근을 하셨다는 거죠. 직원들이. 네. 네. 격리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면 뭐 저 사이트 접근으로 인해서 악성 코드에 감염되는 어떤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났겠죠. 네, 실제로도 예전에 그 되게 큰 사건 중 하나였는데, 북한으로 추정되는 해커들이 이제 은행원들이 자주 가는 특수한 사이트에 악성 코드를 올려놨던 네. 그런 사건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또 웹사이트의 변화 측면에서 살펴보면 그 최초에는 안전한 사이트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이트가 악성 코드를 배포하거나 랜섬웨어를 배포하거나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로 어떤 PC를 악성 숙주로 만드는 이런 공격 패턴을 보였던 사이트들이 약 30% 정도가 30%나 보호가 돼. 됐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선의의 목적으로 웹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개설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취약점 관리가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해커들이 그거를 이제 악성 코드를 유포하는 숙주로 삼은 거네요.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그 웹사이트의 변화, 또 이메일의 어떤 피싱 공격, 악성 사이트에 연결하도록 유도하는 어떤 그런 그 웨포나이즈드 이메일이라고 하죠.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격리 시스템이 없었다면 감염이 됐었겠지만 그 맨노 시큐리티의 도입 효과를 이렇게 보셨다라고 저희가 보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 인터넷 격리라는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많은 보안 담당자들이 그럼 인터넷 격리 어떻게 도입을 해야 되는지, 어떤 단계로 도입을 해야 되는지 되게 궁금해하고 계세요. 도입 단계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인터넷 격리를 사실 새로운 개념이죠. 네. 기존의 보안 솔루션이 탐지와 분석, 뭐 차단 이런 단계로 보안 솔루션을 운영하고 계셨다 그러면 격리라는 개념은
탐지하지 않고 악성 위험한 어떤 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격리라는 개념을 통해서 제공해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별 격리 전략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이메일 쪽에 본문에 있는 URL이라든지 이메일의 첨부 파일을 격리 시스템을 통해서 받아보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네. 가장 현재 그 타겟팅된 공격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 어떤 벡터가 이메일이기 때문에 이메일 쪽에 격리 시스템을 먼저 적용한다 그러면 가장 큰 투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단계별 웹 격리를 진행하는 것이죠. 현재 다양한 보안 팀에서 다양한 기업의 보안 팀에서 웹사이트에 접근하는 것들을 차단 아니면 허용하는 형태의 그 보안 정책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꼭 열어줬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차단하는 사용자 경우가 입장에서는 많이 있죠. 네. 이 사이트에 들어가고 싶은데 네. 보안팀 입장에서는 위험하니까 차단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래서 많이 싸우죠. 차단 허용 정책을 차단 격리 정책으로 이동함으로 인해서 사용자들한테는 좀 더 편의성과 생산성을 부여해주고 네. 보안팀 입장에서는 허용으로 인한 어떤 보안적인 어떤 걱정 이런 것들을 덜 수 있도록 네. 어떤 단계적으로 웹 격리를 적용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전체 웹사이트를 격리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모든 웹사이트를 격리하다 보면 사실 업무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사이트만 저희가 차단하면 되겠죠. 네네. 네. 이렇게 단계별로 처음에는 이메일에 우선 적용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위험한 사이트를 차단하지 말고 격리하시고 네. 그 다음에는 전체를 다 적용하는 이런 단계적인 방법으로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네. 맨노의 이 그 인터넷 격리 서비스 이거는 이제 클라우드로 제공되는 건가요? 네, 저희가 클라우드와 온프라미스 두 가지 방법을 다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네. 현재 사실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SaaS라고 하죠. 네. 소프트웨어 애즈 서비스라는 형태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굉장히 활발하게 기업들이 적용하고 도입하고 계십니다. 네. 장점은 사실은 클라우드 기반의 SaaS 서비스의 장점은 고객이 직접 서버를 운영할 필요가 없고 또 어떤 가용성이나 서버를 항상 24365 운영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가용성이나 또 내가 특정한 어떤 사이징으로 서버를 구매하시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시점에 세션이 더 많이 추가가 된다든지 했을 때 자동적으로 확장성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클라우드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네. 이런 추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맨노의 이 웹격리 솔루션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먼저 도입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SaaS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멀티 테넌트 클라우드 아키텍처와 팝업 센터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요. 네. 한국에서도 그 맨노의 아이솔레이션 아키텍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국 팝업 센터가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팝업 센터는 사실 그 한국의 아마존 웹 서비스 상에 올라가 있는 팝업 센터인데요. 5년 평균 가용성이 약 99.997% 이상의 가용성을 보장하고 있고요. 만약에 특정 시간 동안 이 가용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서비스의 어떤 단계별로 저희가 페널티를 제공해주는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도 여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웹 격리 시스템을 이렇게 클라우드로 사용하실 때 격리를 통해서 악성 코드가 감염되면 어떤 페널티를 제공하는 이런 악성 코드 감염에 대한 SLA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인데 네, 저게 되게 그만큼 이제 100% 네, 저희가 되게 자신한다. 맨노 시큐리티한테 되게 리스키한 것 같은데요. 네.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도 어쨌든 간에 페널티가 있다는 게 되게 놀라운 사실인데요. 네. 그러면 이렇게 사용자별로 과금을 받는 건가요? 브라우저별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맨노 시스템에 접근하는 그 사용자가 몇 명이냐에 네. 따라서 그 조직의 사용자 범위에 따라서 이제 과금이 되고요. 어떤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구매하실 필요 없이 그 사용 요금을 페이하시면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온프라미스 형태의 네. 그 서버를 구축하고 서버 안에다가 저희 격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인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 뭐 라이센스는 똑같이 이렇게 페이가 하게 되고 네. 추가적인 어떤 비용이 이제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구축이 된다 그러면 언프라미스 형태로도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네. 얼마나 많은 사용자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나요? 네, 맨노 시큐리티는 2015년부터 솔루션을 시장에 내놓고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네. 현재 약 250개 이상의 전 세계 레퍼런스를 구축하고 있고요. 또 맨노 시큐리티 웹 격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약 한 300만 사용자들이 현재 온프라미스든 뭐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고객사들로부터 맨노의 웹 격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나서 악성 코드가 감염된 사례가 네. 현재까지 보고된 사례가 없습니다. 네. 아, 그 네. 놀라운데요. 네. 예, 굉장히 놀라운 그 비율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100% 보안, 뭐 100% 격리 이런 얘기를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맨노 시큐리티가 제시하는 인터넷 격리라는 새로운 개념과 또 데모를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터넷 격리의 최대의 장점? 제가 보기에는 사용자 입장에서 전혀 불편한 보안, 그동안 보안을 한다 하면 뭐 이것저것 해야 될 게 많은데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그냥 웹브라우저 쓰고 있는 그대로 보안이 안전하게 된다. 이 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질문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 중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 3년 사이에 확대되고 있는 콘텐츠 무력화 제조업, CDR이라는 솔루션들이 있어요. 이것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타 솔루션 대비 장점은 무엇인가요? 하고 질문 주셨는데요. 네, CDR 솔루션과 그 격리 솔루션은 사실 제로 트러스트 인터넷이라는 개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 인터넷이라는 개념은 외부에 있는 인터넷에 있는 모든 컨텐츠가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네. 그래서 원본이 내 PC에 내가 이제 받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신다 그러면 CDR은 원본의 컨텐츠죠. 문서를 다시 재조합해서 해당 문서로 다시 만드는 것이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디스아밍 한다는 뭐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그 공격적인 요소를 다 제거하고 제거하는 새로운 문서로 만드는 깨끗한 새로운 문서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파워포인트 파일이 들어오면 파워포인트 파일로 다시 만들어주는 게 네. CDR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격리 시스템은 모든 파일을 다 세이프한 PDF 형태로만 제공을 해드리죠. 네. 원본 문서는 제공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원본 문서를 받으시려면 사실 격리 시스템과 CDR하고 이렇게 연동을 해야 하셔야 되는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CDR 같은 경우는 컨텐츠에 기반을 둔다 그러면, 그러니까 문서를 기반으로 둔다 그러면 아이솔레이션은 웹 세션 자체에 먼저 기반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URL에 뭐 접근해서 웹을 서핑하실 때 또 안전하게 제로 트러스트 인터넷의 어떤 사상들을 어떤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 어떤 문서가 들어왔을 때 PDF까지는 안전하게 받을 수 있지만 원본을 받으실 때는 이런 CDR 솔루션과 같이 하거나 아니면 탐지 솔루션들, 어떤 백신, 샌드박스 기반의 탐지 솔루션들하고 연동하는 것을 저희가 권고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인터넷 격리는 조금 더 인터넷 서핑까지도 보호해주는 네. 그런 개념인 것 같고, CDR은
기업 내부로 들어오는 파일 쪽에 조금 더 포커싱된 그런 솔루션으로 보입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이용자의 위치가 이제는 월드와이드, 그러니까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시잖아요. 클라우드 사용자가 계속 변경이 되는데요. 이 경우 어떤 방식으로 보안에 대한 방어를 하시는지, 뭐 속도 문제도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도 있는지. 그러니까 인터넷 격리라는 거를 언제 어디서나 다 쓸 수 있냐 이런 질문 하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전 장표에서도 그런 어떤 그 그림이 나왔었는데요. 네. 저희가 보안 솔루션을 온프라미스로 구축하게 되면 저희 그 헤드쿼터 네트워크 구간에 어떤 보안 솔루션들이 위치하게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부의 그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미국에 있는 호텔에서 인터넷을 쓰게 된다 그러면 반드시 VPN을 통해서 한국으로 접속을 하죠. 예, 들어와서 그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는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보안 아키텍처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점인데 맨노 같은 경우 글로벌 멀티 테넌트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전 세계 어디를 가시든지 가장 가까운 그 맨노의 그 아이솔레이션 시스템으로 먼저 접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속도나 어떤 가용성 이런 측면들이 굉장히 보장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해링 메일 내에 첨부 파일이나 악성 URL을 사용자가 클릭하지 않더라도 열람한 자체만으로도 백그라운드로 동작하여 감염된 사례가 있는데요. 실수로 해킹 메일을 열람한 경우에도 차단 격리가 됩니까?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약간 기술적으로 네. 설명을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뭐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그 메일로 어떤 URL이나 첨부 파일이 들어올 때는 격리 시스템 내에서는 그 원본의 URL과 원본의 첨부 파일을 실제 그 사이트나 그 첨부 파일을 열 수 없도록 그 변경을 시켜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URL을 네이버닷컴을 해서 이게 보냈다. 그러면 받으시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이버 그 하이퍼 링크가 네이버닷컴이 아니라 약간 알 수 없는 네. 어떤 사이트로 변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의 악성 URL이 내 사용자 이메일 PC 안에는 전달되지 않는 네. 형태로 메일을 변경시키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 익스큐션 단계를 거치지 않는 거니까 아예 그냥 내 PC에는 그게 네, 아무것도 떨어지지 않는 거죠. 뭐 네. 클릭하지 않더라도 실행이 된다. 이 얘기는 클릭하지 않더라도 그 어떤 URL이나 어떤 실행될 수 있는 컨텐츠가 실행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자동으로. 네. 그래서 그 주소 자체를 저희가 바꿔버리기 때문에 네. 실행되더라도 격리 시스템을 통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죠. 격리 구간에서 실행이 되는 네, 거고 네. 실제 단말, 그러니까 최종 사용자 단말에는 네. 그게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네요. 네. 그래서 될 수 있다고 보지만 뭐 자세한 것들은 저희가 한번 테스트를 통해서 한번 해보면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주신 유군수님께 조금 더 맨노 시큐리티에서 자세한 실험을 통해서 하고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성 코드 감염 시 SLA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SLA가 개인 사용자에게도 적용되네요. 사실 저도 오늘 웨비나 하면서 인터넷 격리 이거 우리 집에도 써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이나 이런 아이들이 인터넷을 하면서 그냥 막 이것저것 눌러보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치 못하게 악성 코드에 감염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개인 사용자용도 우선 혹시 있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네, 맨노 코리아에서는 현재 커머셜하게 개인 사용자에게는 서비스를 판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도입이 아쉽게도. 시급합니다. 네. 하지만 사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네. 다른 나라의 그 커머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어떤 통신사라든지 네. 이런
회사들이 맨노의 그 격리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네. 그 개인 사용자들한테 커머셜하게 서비스하는 경우는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직 한국에 그런 사업자가 아직 없기 때문에 개인 사용자는 아직 대상이 되진 않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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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국민통신사업자하고도 뭔가 같이 네, 제휴를 네. 해서 이런 서비스를 도입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을 통한 공인인증서 사용 문제라든지 보조 기억 매체 접근 등을 통한 문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공인인증서가 사실은 큰 저희 인터넷 사용하면서 액티브엑스 공인인증서 이런 것들이 제 PC에 그렇죠. 예, 그것으로 인해서 이것저것 많은 것들이 프로그램이 다운로드 네, 됐기 네. 때문에 여쭤보신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제 사이트들이 한국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계신데 사실 격리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웹사이트에서 내 PC에 뭔가 설치가 되는 것은 사실 격리를 벗어난 그렇죠. 상황이 네. 되는 거죠. 그래서 격리를 벗어난 상황에서 계속 격리를 쓸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웹사이트들은 어떤 제외 격리를 예외 처리해 주셔야 되는 네. 이런 좀 불편 사항들은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이제 문정부의 정책으로 공인인증서 사용이 많이 이제 없어지고 있고요. 이런 실행 파일 설치도 많이 없어지고 HTML5 방식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격리를 해서 사용하는 게 훨씬 안전하기 때문에 뭐 이 문제도 앞으로는 해결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인인증서를 써서 사용하는 웹사이트라 그러면 네. 사실 그 웹서버에서 이 사용자를 인증하기 위한 그렇죠. 어떤 용도죠. 보안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트는 사실 트러스트 사이트일 경우가 굉장히 많죠. 악성 코드 해커가 공인인증서를 다운을 받아서 그 PC를 해킹하려고 시도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은 사실 트러스티드 웹사이트고 격리 시스템을 통하지 않더라도 이미 허용하거나 블럭을 통해서 이제 이미 사용하고 계시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서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지는 않고 제가 알지 못하는 퍼블릭한 웹사이트인데 제가 클릭하다가 갑자기 뭔가 다운로드 되는.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 이메일 본문에 URL이 들어왔었는데 그걸 클릭했더니 뭐 감염이 되는 이런 경우가 더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의 단계와 클라우드 이용 시 접속하는 속도와 차이도 관련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하고 질문 주셨는데요. 네. 보안의 단계와 클라우드를 이용 시 접속하는 속도와의 차이. 아까 이제 보면은 맨노의 클라우드를 통해서 격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질문 주신 분이 어떻게 보면은 시연을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약간 전혀 뭐 웹브라우저를 실행할 때 맨노의 인터넷 격리를 이용했을 때 접속 속도의 차이는 제가 볼 때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 봤을 때는 전혀 인터넷이 뭐 딜레이 된다거나 이런 거 전혀 못 느끼겠는데 이거에 대한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네. 이거는 뭐 직접 한번 체험을 해보시는 게 네.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그냥 인터넷을 사용할 때와 격리 시스템을 통해서 인터넷을 사용할 때 그런 거 한번 속도를 측정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 네. 그렇게 실제로 이제 제가 유저라고 가정을 하고 계정을 한번 발급받으셔서 네. 뭐 사용해 보시면 그 차이가 사용자가 감내할 수 없는 속도가 나온다 그러면 사실 적용하기가 어렵겠죠. 네. 근데 이게 격리가 됐는지 아니면 원래 내가 인터넷을 이렇게 썼는지 이런 수준의 차이라 그러면 뭐 충분히 사용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기업에서 그러면 맨노 시큐리티 코리아에 요청하면 이렇게 테스트 계정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언제든지 저희 뭐 공급한 저희 파트너라든지 아니면 저희 맨노 시큐리티 코리아에 연락을 주시면
테스트가 가능한 계정 정보를 저희가 전달해 드리고 네. 언제든지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웨비나가 끝난 이후에도 맨노 시큐리티에서 계속 그 답변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하셔서 실제로 얼마나 속도의 차이가 있는지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물리적인 망분리를 적용하여 운영할 경우 이 보안 솔루션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격리 솔루션 설명을 듣다 보면 망분리하고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물리적이든 논리적이든 망분리 시스템이 많이 현재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망분리 시스템을 뭐 격리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그 망분리 시스템이라는 것은 사실 정부의 어떤 규제와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이드이기 때문에 이미 현재 물리적인 망분리를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조금 불편하시지만 그걸 그대로 사용하셔야 되겠죠. 아, 네. 안타깝네요. 네. 근데 이제 향후에 네. 어떤 이 격리 시스템이 망분리 시스템과 동일한 효과를 주기 때문에 이 격리 시스템도 망분리 시스템과 동일한 어떤 효과를 준다라는 것이 많은 고객들로부터 사례가 입증이 된다 그러면 이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 문제는 어떻게 보면 국가의 규제를 바꿔야 되는 문제인 거네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뭐 새로운 신기술, 이렇게 인터넷 격리라는 새로운 신기술들이 자꾸 도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뭔가 조금 더 효율적이면서 편리한데 보안성을 높이는 이런 기술들이 자꾸 나오면 규제를 다시 손볼 그런 시점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런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질문 드릴까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스미싱, 파밍의 원천적인 해결책은 없나요? 만약 원천적인 해결책이 없다면 스미싱과 파밍을 나눠 피해 최소화하는 대책이 없는 건가요? 인터넷 격리로 스미싱하고 파밍도 막을 수 있나요? 네, 네. 막을 수 있습니다. 스미싱이나 파밍이라고 얘기하면 사실 어떤 웹사이트에 접근을 했더니 사용자로 하여금 어떤 계정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입력하게 한다든지 사용자로부터 어떤 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네. 이런 사기 사이트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개인정보를 탈취해가는. 네. 네. 그래서 이런 사이트에 접근할 때 이 격리 시스템은 모든 웹사이트를 기본적으로 리드 온리 형태로 그러니까 뭔가 입력을 하지 못하는 형태의 웹사이트로 열 수 있게 해줍니다. 네. 모든 웹사이트도 되고 뭐 사용자별로 되고 뭐 어떤 정책에 따라서 다양한 이제 룰을 적용해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스미싱, 파밍에 해당하는 웹사이트일지 아닐지 모르니까 그렇죠. 구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죠. 네. 대부분 저희가 권고 드리는 것은 잘 모르는 웹사이트는 리드 온리로 여시라 네. 라는 어떤 정책 방향을 저희가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도 볼까요? 랜섬웨어 이외에 피싱이나 워터링 홀,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등 여러 위협과 악성 코드들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대응도 되는 건가요? 네. 네, 당연히 되겠죠. 네. 랜섬웨어, 뭐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워터링 홀. 네. 사용자는 그냥 웹 서핑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네. 나도 몰래 감염이 되는 어떤 기술적인 공격 방법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일이 어떻게 생기냐면 뒷단의 백그라운드에 보시면 그 웹사이트는 내가 보고 있지만 뒷단에서 뭔가 스크립이 실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실행되고 있는 것들이 이 격리 시스템을 통해서 접근을 하시게 되면 그 실행이 전부 다 격리된 공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사용자는 그 화면의 결과만 볼 뿐 실행은 내 PC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뭐 구현도 사실 뭐 아까 제가 데모도 말씀드렸지만 보여드렸지만
어떤 소프트웨어나 어떤 네트워크의 어떤 장비나 이런 것들을 설치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이 됩니다. 다음 질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에 접속하지 않은 PC에서 보안은 어떻게 조치가 되나요? 하고 질문 주셨는데요. 이 인터넷 격리 서비스를 받으려면 맨노 시큐리티의 그 격리 서비스에는 최초로 한 번은 가야 되는 거죠? 네, 클라우드 기반의 SaaS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렇겠죠. 네. 하지만 이제 온프라미스 형태로 내가 기업 내부의 어떤 데이터 센터 내에 격리 시스템을 구현했다 그러면 네. 굳이 클라우드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웹과 이메일은 결국 클라우드에 있죠. 네. 예, 그 격리 시스템이 결국 그 클라우드에 있는 시스템에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그 웹과 이메일을 쓰시려면 어차피 격리 시스템이 없더라도 클라우드에 접속은 하셔야 되는 걸로 생각이 들고요. 이 클라우드 접속할 때 격리 시스템을 클라우드에 있는 걸 쓸 거냐, 아니면 내가 따로 온프라미스로 격리 시스템을 구축할 거냐, 그 두 가지 옵션에 따라서 구현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발표와 질문까지 답변해 주셨는데요. 오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국내 모든 기업들의 보안팀에서 사실 보안에 불철주야 많은 그 노력과 투자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팀에 사고가 나면 사실 쉬다가도 당장 뛰어나와서 어떤 사고 조사를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저희 보안팀의 일상인데요. 이게 탐지와 분석 기반의 보안 솔루션을 운영하는 한 여전히 오탐과 미탐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마치 숙명처럼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 격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그러면 그 100에서 약 90, 95 정도는 격리 시스템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그러면 사실 제가 봐야 되는 것은 그 5%, 10%의 격리 시스템을 벗어난 구간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격리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나라 보안을 운영하시는 그 보안팀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다른 일을, 좀 더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사고로 인해서 계속 그 사고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넷 격리라는 새로운 컨셉으로 100% 보안에 도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맨노 시큐리티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